서울 격전지 한강벨트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서 삼선고지에 오른 분입니다. 해바라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목소리가 또 다시 씩씩해지셨어요. 우리 씩씩한 또 우리 네. 장윤승 기자님 옆에 있으니까 당당히 씩씩해져. 아닙니다. 제가 현장 취재 갔을 때 보니까 응원이 대단하더라고요. 일단 당선 소감, 어떤 선거 이번에 뛰고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정말 저를 선택해 주시 우리 성동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낯선 사람이잖아요. 거의 한 달 정도 앞두고 전략 공천으로 갔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좀 걱정도 많이 했고 실제로 좀 초기에는 좀 서먹서먹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정 기간 지나고 다시 이제 뭉쳐서 원팀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지금 캠프 너무너무 이 조직이 잘 돼 있고 모두 혼연일체로 화이팅하고 있다 해서 자랑스러움이 느껴질 만큼 모두 열심히 해주셨고요. 그 덕분에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캠프에서 함께해 주신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무엇보다 정권 심판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이제 후보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실제로 반영하려는 그런 의사가 많이 느껴진 선거였던 만큼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초반에 이제 공천 파동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구가 될 거라고 했는데 여론조사 처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성동갑 지역이 여론조사 그동안 이제 여러 기관에서 저희 지역이 한 15번? 15번이요? 네, 그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동 지역이 결코 어느 당의 텃밭이 아닌 거예요. 거의 양당의 지지율이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그러니까 어느 당이 그냥 확 높아서 무조건 이 지역은 이 당이 이겨 이런 게 없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기느냐 더구나 한강벨트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패가 한강벨트 전체를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 양당이 모두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로 정말 이제 집계를 했고 양당 대표들도 자주 오고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관심사였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초기에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더구나 늦게 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예상외로 초반부터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높게 이기는 것으로 나와서 이게 뭐지? 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불안해하면서 이건 아닐지도 몰라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래도 마침내 끝에 아주 결과가 어쨌든 좋게 나와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엔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언제쯤 오셨어요? 저는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때 경남에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 언론에서 보도하는 그 내용이 제가 한 거의 10% 가까이 이긴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깜깜이 그 과정에도 이제 좀 그런 내부에서 그런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당시에는 완전히 이긴다고 생각하고 선거에 임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때 이제 막 부동산 풍이 불고 또 180석을 민주당이 한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되면서 보수층이 막판에 결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투표율이 70%를 훨씬 상회하는 그러니까 많은 숨어 있는 보수층들이 이제 투표장에 나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결과가 뒤집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심할 수 없다. 아무리 지지율이 잘 나오고 여론조사가 잘 나와도 막판에 뒤집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막판에
또 사실 그 민주당이 이제 막 압승할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가 네, 많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내심 보수가 결집을 할 거다 아.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었어요. 보수가 결집을 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그런 그 지난번보다 두 석이 빠지는, 지난번에 그래도 세 석 했는데 이번에는 한 석밖에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닐까요? 전반적인 네, 판세를 저는 보면. 그렇게 분석을 예, 합니다. 예. 이 그 거대 야당의 이제 탄생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층의 그런 이제 견제 심리와 결집이 막판에 이루어졌다 보고요. 성동갑에서도 제 여론조사 거의 항상 10%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 그 격차가 상당 부분 준 한 5%, 아. 5, 6%이 정도 네, 나온 네,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저는 막판에 보수 결집이 있었다. 막판 네, 보수 결집이 네, 있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52.61%로 당선하셨어요. 윤희숙 후보는 47.38%였는데, 이제 무슨 정권 심판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사실 그래서 우리 동네 공약은 뭘 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살펴보지 않습니까? 왜 전현희를 선택했을까요? 그 성동 주민들이 뭐 정권 심판론은 너무 당연한 거고. 일단 제가 선거 내내 강조를 했던 거는 지역에 실력 있고 유능한 일꾼 그리고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3년간 전국 현장을 다니면서 굵직굵직한 각 지역의 현안, 국가 네. 현안을 예. 해결해 왔던 그런 실력과 성과로 검증된 민생 네. 전문가 또 민원 해결사 이런 예. 걸 이제 주요 예. 경력으로 내세웠고요. 예. 그리고 성동에 있는 그래서 많은 지역 현안들을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에 비추어 네. 제가 정말 유능하게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일꾼이다. 이런 걸 이제 좀 많이 강조를 했고 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캠페인 전략에서 그러니까 민원 해결사, 민생 전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의 마음을 좀 파고드는 중요한 어떤 단초가 됐던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어떤 거였어요? 초기에 네. 그 맨 처음에 전략 공천을 받고 네. 이제 성동갑에 갔을 때 네. 사실은 제가 그 동네가 낯선 동네잖아요. 네, 아는 분도 없고 네, 예. 그래서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임 우리 임종석 실장이 네, 네. 표를 잡아서 예. 선거운동을 하던 예. 곳이고 또 그분과 같이 이렇게 조직으로 그 선거운동을 같이 했던 조직이 네. 사실상 저를 도와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예. 그 당 조직이니까. 근데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 자기들과 함께했던 그 이제 후보가 예. 당에서 공천이 배제가 되면서 그 후보가 이제 마음을 열지 않은 네. 상황에서 예. 그 조직이 저한테 합류를 하기가 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뭐 시골에도 다 가고 시골에. 네 그냥 네. 이제 선거운동 안 한다. 네, 선거운동 안 한다는 이제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선거를 뛰려면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예. 아무리 당에서 전략으로 예. 갔다 하더라도 예. 저 혼자 선거를 뛸 수가 그렇죠.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고 또 그분들의 이런 이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한 일주일간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낯선 곳에 딱 갔는데 예. 좀 1분 1초가 아깝잖아요. 예. 그냥 빨리 움직여야 저도 돼. 선거 운동이라고는 좀 그래도 하던 사람이라 예. 어떻게 해서 누굴 예. 만나고 뭘 예. 해야 되는지 예. 이 스케줄이 있는데 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기다려야 되는 심정이 정말 답답하고 예.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 선거는 걸렸나 보다 틀렸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예. 이제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진짜 거짓말같이 한 일주일 정도 예. 기다리고 예. 이분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기를 기다리니까 이분들이 이제 오시더라고요. 오시면서 다들 얘기가 바로 제가 선거운동에 돌입을 하지 않고 자기들을 기다려준 그게 굉장히 자기들 마음을 움직였고 높이 산다. 네. 그래서 늦게 출발하지만 이 조직을 추스리는데 큰 그 동력이 된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예컨대 오자마자 막 설치고 당신들 말이야 나 도와야지 어차피 우리 당에 공천받은 사람은 난데 나 중심으로 안 움직일 거야? 라고 했다면 오히려 선거 망했을 수도 오히려 있겠네요.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분들이. 예. 네.
그러니까요. 임종석 실장은 큰 도움이 됐습니까? 도움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임종석 실장이 아마 저도 뭐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종로에서 이제 당의 방침에 따라서 네. 퇴각할 때에 예. 그때 사실 저도 막막했거든요. 예. 뭐 앞이 보이지 않고 뭐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은 채 그래서 네. 결국 그때 우리 지지협 편의점에 가서 네. 좀 마음 비었다. 120명 할 거다. 네네네. 출마 뭐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맞아요. 예, 그랬던 마음을 다 순간이, 비웠다. 예. 순간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불출마할 그때- 수도 있다 막 그러셨어요. 그때의 예. 심정이 어떤지 예. 너무 잘 알거든요. 예. 그래서 임종석 실장께서 예. 정말 더구나 그 지역은 또 자기 오래된 지역구였고 네, 네. 그래서 마음이 정말 쓰라리고 힘들었고 저한테 쉽사리 손을 내밀기가 어려운 심리 상태였을 거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출장식 때 함께 해주셨어요. 그때 오셔서 이제 유세를 네. 해줬고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 임종석 실장도 마음을 열고 뭐 함께 한다 그런 이제 상징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그 정도로도 저는 충분히 임종석 실장께서 하실 수 역할을 있는 하셨다. 역할을 했다 생각합니다. 끝난 다음에 통화하셨습니까? 아니요, 뭐 못했습니다. 네. 뭐 문자는 안 하셨습니까? 그분이랑 저랑 뭐 그렇게 뭐 소통하는 그런 원래 사이는 아니었기 아니었기 때문에. 네, 고마운 마음을 예. 가지고 있고 뭐 기회가 되면 그런 마음 뭐 서로 소통할 기회가 올 거다. 사실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끼리 참 그럴 것 같아요. 원래 여기서 막 준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에서 다른 사람을 전략 공천하면 그게 참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네, 여기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네, 상황이 뭐 잘 또 되시길 바랍니다. 뭐 또 다른 기회가 열리겠죠. 네. 그 윤희숙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당선인을 상대로 지각대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89일 중 83일을 지각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거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놨는데 이번에 선관위가 사실 참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판단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게 이제 감사원의 저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의 중요 이슈였고 네. 사실 그 문제에 관해서 감사원 사무처가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네.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아무런 위법 부당함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종결이 된 사안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감사원 사무처가 그런 이제 일종의 허위 조작 감사를 네.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윤희수 후보가 선거 막판에 언론 인터뷰 그다음에 선관위 방송 토론회 네. 그리고 선거 공보물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네. 유세차 타고 뭐 예. 그 또 뭐 지역 주민들이 보내는 문자 네. 뭐 이런 거에 계속 그 내용을 이제 네거티브 선거를 한 한 거죠. 거네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이 폐색이 짙어지니까 그야말로 네거티브에 올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후보 비방 행위로 지역에서 이제 그 여러분이 윤희숙 후보를 선거법 위반죄로 형사 고발을 지금 해놓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감사원 사무처는 네. 그때 당시에 네. 조사 자체가 굉장히 사실과 맞지 않았고 그리고 그 또 마지막에 그 감사 결과 보고서 올라간 게 감사 네. 결과 보고서가 전산 조작을 했다. 예. 그런 혐의로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그 진실 관계가 명백히 다투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네. 그걸 그냥 마치 사실로. 마치 사실처럼 인용을 해서 네. 지금 이제 그 선거 막판에 완전히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코 자시할 수가 없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거 공보물에 네. 그 윤희수 후보가 적시한 게 제가 서울의 근무의 뭐 90 몇 프로 이상이 네. 지각했다 네. 이런 표현을 언론 기사 제목을 가지고 인용을 했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세종이 근무지고 네. 세종 위에는 출장입니다. 네. 그러면 서울 세종 이외의 지역은 네, 서울은 출장 지역이고 예, 출장 지역에는 예. 지각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사무실에 가지 예. 않고 출장을 보고 예. 예를 들면 여의도나 예. 국회나 예.
국무회의나 예, 뭐 예, 이런 예.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현장을 많이 네, 다니는데 네. 현장 조정이나 예. 해서 외부 일정을 하는 것이 사무실에 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워낙 일을 열심히 예, 예. 저 생각은 그렇게 예. 생각해서 출장 업무하고 예. 그때에 이제 늦더라도 저는 예. 사무실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장관들은 그때 예. 안 갑니다. 예. 근데 그러면 그게 지각이에요. 지각이. 근데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예. 서울 근무의 뭐 90 몇 프로가 지각이다. 예. 그걸 공보물에 적시를 한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명백한 허위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의 네. 경우에는 세종 근무지에 네.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출근을 거의 하지 않아서 예. 직원들에게 미안해서 예. 피자를 돌렸다. 맞아요. 이런 기사가 미담 기사처럼 예.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감사원이 저한테 된 잣대로 하면은 이상민 장관은 세종에 출근 자체를 안 하니까 결근을 그냥 밥 먹듯이 한 예. 셈입니다. 그 예. 기사에 따르면. 예.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세종에 안 가고 다 서울에 있었다는 예. 거예요. 그냥 예. 대부분 예. 서울에 있었겠죠. 예. 그럼 서울에 9시에 출근을 했냐? 예. 9시에 출근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출장이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예. 서울 사무소에 9시 출근했는지 감사원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제가 뭐 장담컨대 9시에 사무실에 출근한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는 몽땅 지각이냐? 네. 법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걸 지각이라고 하면서 감사원 사무처가 그 조사한 그 내용을 네. 그대로 윤희수 후보가 음. 인용을 한 그 자체가 명백한 허위 사실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불의에는 제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하고 네. 그다음에 불법적인 음.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공정한 선거를 좀 정말 방해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윤희수 후보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완전히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네거티브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운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길에서 지각 대상이잖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네. 허위사실 유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네. 관용은 없습니다. 관용은 없다. 예, 그러니까 윤희숙 후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예. 않겠다는 거. 예. 아니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뭐 일종의 마타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래서 그냥 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만 예를 네. 들는데 왜냐하면 예.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기사에 그 세종에 예. 이제 너무 가지 않아서 직원들한테 미안해서 피자를 돌렸다는 게 마치 미담 기사처럼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만약에 저에 대해서라면 감사원은 제가 세종에 결근을 밥 먹듯이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아니 근데 그 대한민국 장차관들을 향해서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상 한 제가 사람 찍어 알기는 유일합니다. 유일한 네. 감사다. 그래서 서울 출장지의 경우에도 9시 네. 출근을 해라.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장관들은 출퇴근할 때 그 태깅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확한 출퇴근 시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뭘 근거로 지각을 했다는 그러니까 거죠? 장관이 출근 도장 찍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 근데 감사원은 그거를 추정 내용을 뭐 제 기차 시간이나 관용 차량 출입 기록이나 이걸 가지고 있는데 제가 걸어서 세종 사무실에 출근한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네. 가깝기 때문에. 네. 그러면 관용 차량으로 입출입한 게 제 출근 시간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 자체가 완전히 그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하지 예. 않은 추정치에 예, 불과한데 예. 이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예. 인용을 해서 저를 예. 그대로 예. 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예. 허위사실 유포하고 매도를 해서 제 명예가 아주 정말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선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다퉈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